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2월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가 7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결제 기준으로 외국인의 상장 주식 순매수 규모는 2013년 9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조언을 구합니다.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일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밸류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가 2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5년 후, 3년 후 기점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나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6월 고점을 찍은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3%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소비자들이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CPI 지수가 발표되죠. 시장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기술주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5%대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까지도 상승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42%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 2671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이 포착되면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2차전지 밸류체인 강한 가운데 금융, 헬스케어 쪽도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은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 보이다 현재는 148억 원 소폭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발을 빼면서 2,7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가운데 기관은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 이어가면서 2,657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2%대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 886선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대비 250개가량 더 많이 포착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상승 체감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안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중소형 반도체주도 강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 691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2차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세 가지 유망 배터리 개발에 오는 2028년까지 1,17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배터리 3사 등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내 투자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올해 총 9조 원 이상의 자금을 설비와 R&D에 투자할 계획이고요. 설비 투자에만 7조 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전고체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가장 강한 것은 한농화성입니다. 현재 26% 넘는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는 대주전자재료도 강합니다. 10% 가까이 오름세 나타내면서 9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몬 역시나 9.5%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 장 초반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시속 게임을 이어갔던 2차 전지주와 반도체 섹터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 반도체 주들은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반도체 주들이 쉬어가는 동안에도 다른 섹터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앞으로 2,7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내일 5인 오늘은 CPI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나온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임 대표님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관련 종목들은 조금 약세긴 하지만 알테오젠 축포의 봄볕 뜨는 제약 바이오주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가 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그런 이제 모습세다라고 보여지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종목이지만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각 주요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기술 수출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사항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신약 개발 물질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도 같이 좀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다음 달에 이제 개최가 될 AACR까지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엮이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ACR 관련돼서는 지금 이벤트가 끝난다,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관심사항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슈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그런 이제 말처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테오젠이나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이 이렇게 기술 수출을 통해서 관련된 이제 로열티나 아니면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아니면 유한양행 같이 이제 렉나자에 대해서 미국 FDA 관련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 아니면 HLB도 그렇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케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소식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나요? 예,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섹터인데요. 정부가 전고체 등의 차세대 배터리 R&D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여파가 오늘 전고체 섹터만 강한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부가 소재,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분리막 관련주, 그동안 좀 소외됐던 2차 전지 부가 소재 종목들의 어떤 추세 전환점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정부가 전체 9조 원 규모의 설비, 연구개발을 통해서 배터리셀 3사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한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겠다라고 좀 이야기한 부분이 전체 5년간 1,172억 원뿐이 투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1,172억밖에 투입을 안 하는데 무슨 연구개발을 얼마만큼 크게 한다고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어제 확정된 최근 이슈가 아니라 이게 지난 11월에 이미 산업통상부 산통부에서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돼서 관련해서도 작년 11월에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 관련된 황화물계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좀 굉장히 좀 강했던 이후에 다시금 좀 재탄 기사이긴 하지만 이게 왜 효과가 좀 있냐면은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이 가시화된 상용화 일정들 2027년도에 대량 양산이 되고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올해 시제품이 나와서 구현은 가능하다. 다만 수율이 문제입니다. 대량 양산을 하기까지에 대한 이 과정은 2026년도 최소 또는 2027년도에 대량 양산이라는 목표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4680이라고 불리우는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인터 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4680 배터리에 대해서 2025년도에 양산을 하겠습니다라고 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가시화된 일정 안에서 양산을 앞두고 있다는 어떤 낙수 효과로 수급이 좀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최근에 리튬 가격이 키로당 100위안을 좀 회복을 해줬고, 여기 관련돼서는 양극 소재사의 이 판가 회복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만큼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기술, 여기서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수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추세를 바꾸면서 수급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배드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아직 체감하지는 않지만 조금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상기를 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이 반도체 기술의 견제를 위해서 한국 등의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일단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이슈, 그래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현재 단행을 하고 있고, 자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AI 칩을 중국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 관련해서 동맹국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 효과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은 점진적인 2차 전지처럼 중국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팔 때 관세를 물린다든가 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통관을 할 때 굉장히 좀 불리한 페널티를 좀 준다든가 이런 요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이 소부장주도 중국향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 미국과의 어떤 대미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좀 이 페널티나 다른 제약적인 어떤 이 사항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주요국에 관련돼서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도 중요 핵심 소재나 장비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 볼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좀 밝혀졌는데 아직 제도화돼서 법령으로 좀 정해진 사항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에 미국의 스탠스가 대중 무역에 대한 어떤 심화, 분쟁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한다면 반도체 섹터에 좀 영향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확대하면서 반도체주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배드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뉴스로 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배드 뉴스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 집값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분양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 분양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것만큼 다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미분양으로 지금 많이 좀 남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각 지역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특히 이제 미분양이 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포함하면 한 6만 가구 이상의 지금 미분양 그런 이제 주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최근에 미분양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안정화를 이제 보이고 있는 데에 비해서 건설하기 위한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건설 자재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를 짓는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이런 이제 분양가와 그다음에 그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이제 입주자들 간에 이제 괴리가 커지면서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분양 관련된 분야는 이제 좀 악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F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이겠지만, 만약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으로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이제 관련된 비용이 다 손실 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부담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뭐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의 미분양 실적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키우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건설 관련주들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PF나 이런 미분양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분양이 심화된다는 점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 모두가 잘 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유로모픽 반도체의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대 강세를 섹터 전반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자람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6%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 역시도 2.4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섹터 안에서는 역시나 자람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정부의 정책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잘 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업체 안에서는 4.7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양상 계획을 밝혀냈던 삼성 SDI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고체 섹터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한농화선이 가장 크게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FP 쪽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이글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섹터에서 가장 큰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후반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안에서 가장 크게 하락률을 보이는 종목은 윌링스로 밥솥 섹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밥솥 섹터에서도 2%대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위치한 섹터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입니다. 2.74%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윙이푸드가 가장 큰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결정 소식 이후에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 급락하면서 섹터 전반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생명보험 섹터에서 약세 흐름이 역시나 또 보이고 있습니다. 2.26%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 섹터에서도 약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건설 대표주에서도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판매하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크게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HDC 현대산업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등락을 보이고 있는 10가지 섹터를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특징적인 흐름 어떻게 파악하셨을까요? 우선 시장의 어떤 수급의 쏠림이 계속해서 좀 양극화 관점에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의 조정에 빌미로 하여금 가치 조정을 좀 받았지만 이 뉴로모픽 관련주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 이 부분은 GTC 2024, 엔비디아의 이 컨퍼런스에 관련된 어떤 일정 모멘텀들을 안에서 기대감들을 좀 더 유입시키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전체적인 어떤 오늘 뭐 상승 흐름들에 관련된 흐름들을 보면 뭐 2차 전지, 전고체, 특정해서 뭐 전고체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수급이 유입됐던 2차 전지 부가 소재, 뭐 음극재라든가 분리막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완화되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여기서 수급이 지속된다는 관점보다는 일정 구간 하에서 상승 추이를 좀 더 가져간다면 비중을 일부 줄이고 조정 시 다시 또 비중을 좀 늘려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 올해 전기차에 관련된 이 수요도나 우려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전기차 완성차 시장의 어떤 이 감소 효과, 이 부분은 수익에 대한 개선세라기보다는 오히려 노이즈 이슈가 오히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들은 저가 매수라는 어떤 관점에서 매수는 좀 유효하다. 이 점은 앞으로 많이 빠질 때 모아갈 수는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뉴로모픽 반도체의 경우에는 일정 모멘텀까지 순환매 안에서 흐름을 좀 이어가겠지만 오늘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내일장에서 만약에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인다면 네. 같은 종목 안에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한 번쯤 쉬어갔다가 다시금 GTC 2024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 하에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수익을 일부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두 가지 섹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섹터와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안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까지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또 일정 모멘텀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움직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2차 전지 내부에서도 과연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2차 관련된 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같이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이글 같은 경우에 지금 13% 넘는 14% 가까운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이제 단기 차입으로 110억 정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차입을 통해서 뭐 LF 배터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관련돼서 뭐 지금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그런 이제 보여지는 사항이 없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세가 확인될 때까지 자이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상장 기업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양회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지난주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강한 그런 모습세를 보였는데 양회에서 특별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단기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뭐 매매를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매매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생명보험 관련 쪽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PBR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시장 수급 자체가 반도체와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소외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 PBR 관련된 그런 이슈는 뭐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올해 내내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 이제 낙폭이 커지게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 PBR주 중에서 이제 수익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저 PBR 섹터에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승하는 쪽을 좀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로모픽 반도체 섹터가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사실 어제는 이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 섹터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 엔비디아의 조정 여파 이 부분이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한 효과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거래일 2%대 하락했던 엔비디아가 시간에서는 1.4%대 상승 전환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내일장에서는 그동안 좀 2거래일간 주춤했던 뭐 HBM 반도체 또는 CXL 관련주들이 내일은 일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로모픽 컴퓨팅 관련 종목들은 내일 정도는 또 다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일정은 동일하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희비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쉬었던 종목들이 반등하고 상대적으로 좀 잘 갔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어떤 양상 안에서 18일까지의 모멘텀, 크게는 멤콘 2024 26일 모멘텀까지 이런 어떤 동일한 수급 행태를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단기 고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상당히 크게 또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최근에 HBM 반도체의 경우에는 글로벌 수주에 관련된 관점에서 실적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고 온디바이스 AI는 산업계화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실적 연계 수혜주 종목들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분기 실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보다는 HBM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 연계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고 CXL은 26일에 단기 이벤트 이 부분 안에서의 전략 공개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은 상대적으로 HBM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보다는 CXL의 어떤 상승 전환 추세 관점에서 추세가 좀 더 빠르게 좀 전환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뉴로모픽 컴퓨팅이 쉬어가는 자리에는 CXL이 좀 더 상대적으로 그 갭을 좀 메꿔 갈 것이고 다시금 쉬어가는 구간 안에선 뉴로모픽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할 텐데 오늘 조금 차별화가 좀 더 있다면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이후에 네페스 아크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 지금 현재 네페스 아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에이징랜드가 다시금 조금 더 상승폭을 좀 내고 있다. 이 부분은 같은 동일 섹터 안에서 수급은 계속 바뀔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 내에서도 수급이 달라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임 대표님은 반도체 섹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반도체 섹터는 뭐 중장기적으로 뭐 올해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이제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AI 관련된 이제 투자는 계속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AI 관련된 시스템이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GPU 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와 같이 필수 부품 중에 하나인 HBM3나 HBM3E에 대한 D램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AI 칩을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각 회사들이 AI 칩을 이제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전부 다 HBM3와 관련 3나 3E D램이 전부 다 탑재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3나 HBM3E D램에 대한 수요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이런 HBM3와 관련된 생산 시설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3나 HBM3E와 관련된 밸류 체인은 올해 내내 이런 관심사항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경기가 그러니까 일단 전방 산업인 IT 산업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뭐 D램뿐만 아니라 낸드 가격도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수요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체의 이제 가장 이제 취약점으로 이제 불리웠던 낸드 플래시 가격도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 공장의 가동률이 상당 부분 낮아졌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는 그 가동률이 70% 수준까지 증가할 만큼 낸드 시장도 좀 더 상당 부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반도체 회사들의 아마 올해 실적들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낸드 플래시나 그다음에 아마 D램의 감산이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했었던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의 올해 실적이 상당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모두 다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를 관심 있게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중국 수출 통제도 있고요. 거기에 뭐 러시아 제재를 우려를 해서 중고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를 좀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이 소식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습니까? 아직 그 영향은 좀 크게 영향이 아직은 시장이 그걸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동맹국들의 수출 규제가 좀 더 가셔야 될 것이냐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독려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관련된 페널티를 좀 더 부과시키는 어떤 정책이 수립되는 어떤 단계라면 굉장히 우리 기업들 안에서는 중국향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소재를 공급하거나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피해 효과,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장비주의 경우에는 중국향 비중이 컸던 기업들이 뭐 반도체 장비주들보다는 저는 뭐 디스플레이 장비주, 크게는 뭐 디스플레이 장비주가 반도체 장비를 같이 병행해서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향은 조금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중국향에 대한 비중을 좀 더 감소시키고 여기서 뭐 미국의 상대적인 어떤 공급망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느냐, 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중국에 갈 물건이 미국으로 또 받아가는 그런 흐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일시적인 어떤 노이즈 이슈다. 저는 이렇게까지만 먼저 단정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노이즈 이슈로 작용이 되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LG전자에서 나와 있는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로봇 쪽으로도 좀 보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 정도 전략적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업체인 만큼 앞으로 로봇주 관련해서도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로봇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쉽게 해서 배달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장 내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통 얘기가 하고 있죠. 공장 내에서 이제 물류와 관련된 그런 이제 자동화 부분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된 수요는 아마 계속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이제 장소에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리스크가 상당 부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로봇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공장 내에서 물건을 이동을 할 때 뭐 단순하게 지금과 같은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구역 단위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품종 이제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이제 공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이제 물건들을 생산하는데 지금보다 상당히 좀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과는 다르게 거의 뭐 24시간 가까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량 측면에서도 봐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이런 로봇 시장이 향후에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제 관심사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웨어러블 로봇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용 로봇은 꾸준하게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산업용 로봇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런 경우는 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로봇 관련돼서 뭐 전기차 2차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로봇에서 이제 감속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감속기 기업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봇 시장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변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로봇주들 바라볼 때 어떤 점을 체크해 볼까요? 우선은 이 국산 부품의 내재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구현되고 있는 로봇 부품의 굉장히 한 70% 이상이 일본에서 거의 많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로봇의 핵심 부품을 뭐 2028년도까지 55% 수준까지 국산화를 좀 이루겠다.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좀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로 좀 공언을 좀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조립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룰 수 있겠으나 핵심 부품의 내재화를 좀 이룰 수 있는 기업들은 국내 로봇사들 중에서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관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의 45%를 국산 부품을 내재화했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양산을 좀 더 본격화하면서 국산화에 좀 더 선도할 수 있는 부분. 이 기술은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건은 로봇 시장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핵심 부품을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많은 부분에서 국산화를 이루고 여기서 기술 고도화를 얼마만큼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의 핵심 부품을 얼마나 국산화할 수 있냐를 관전 포인트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오늘은 어떤 원픽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갖고 왔습니다. 유한양행 갖고 왔습니다. 뭐 최근 뭐 유한양행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일단 뭐 유한양행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렉나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폐암 치료제로 미국의 FDA의 우선 심사 대상이 됐다.
있다라는 소식에 이제 강세를 이제 보였고요. 뭐 이렇게 이제 우선 협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신청한 지 6개월인 이제 8월 내에 이제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보다 좀 빠른 올해 상반기 중에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나자가 미국에서 판매가 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로열티 수입도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주가를 이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AACR과 관련돼서 이제 명령 항암제가 이제 두 건에 대해서 신약 물질을 이제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ACR에 관련돼서 이제 신약 물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와 관련돼서 뭐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 같이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제인 이제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도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비알코올성 이제 간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로서 이제 변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위고비와 비슷한 거나 이상의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크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체 치료제를 지금 베링거 잉겐하임에 기술 수출을 한 상황이고요. 베링거 잉겐하임에서 현재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올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 관련된 임상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비슷한 물질을 갖고 지금 베링거 잉겐하임이 임상 2상을 이제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비슷한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약품도 상당 부분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의 기대감을 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에 AACR에 나오는 신약 물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벤처 기업들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만든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렉나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제2의 제3의 렉나자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지금 46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도 5거래일 연속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뭐 차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걸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뭐 의심을 좀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유한양행의 이제 그 내재 가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잠깐 뭐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잠깐 조정을 받을 때 쫓아가시는 그런 이제 모습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매수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7만 5천 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은 6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 유한양행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7만 5천 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난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변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볼게요. 예, 저는 로보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8%대 상승을 했다가 현재 보합권에서 살짝 좀 밀려있는 0.15포인트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로봇주가 CS 2024 이후에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한 2개월, 한 1개월 반 정도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았고 어제 모처럼 이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좀 상승 전환을 좀 했는데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먼저 이 시장의 이 화두 엔젤 로보틱스가 내일 공모가가 좀 확정이 되고요. 네. 14일과 15일 청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증시에 좀 입성을 하게 되는데 웨어러블 로봇을 좀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최근에 어떤 상장했던 종목들보다 웨어러블 로봇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이 부분이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양호한 어떤 흐름. 최근에 상장했던 유암 로봇 전문 기업 제가 갑자기 상호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APR인가요? 예. KNL 시스템 아닌가요? 그러니까 KN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암 로봇과 지금 웨어러블 로봇의 좀 차이점의 관점에서는 네. 산업용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는 어떤 단점,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연동성에 관련된 부분이 웨어러블은 향후에 AI와 연동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의 어떤 확장성 관점에서 굉장히 그 기술에 대한 집약도나
여기에 관련된 확장성이 좀 더 수급이 좀 더 기대한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로봇주가 어제부터 좀 움직였고 오늘도 네.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에 이 8,200억 원의 투자를 좀 단행을 했죠. 네. 결정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CES 2024에서 던진 메시지가 로봇주에 대한 인수합병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은 삼성전자도 동일한 어떤 멘트를 코멘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한 달 반 정도의 조정 이후에 로봇주의 경우는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추이에서는 이 연간 매출액이 28.3%, 영업이익이 36.6% 정도 감소하면서 지난해 어떤 연간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한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서 고객사 다변화를 좀 이루지 못했던 한계가 좀 있었지만 LG전자가 현재 지분 34%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어떤 이 로봇 사업이라든가 밸류체인을 좀 더 구성하는 이 단기 안에서 네. 로봇스타로 하여금 완성체에 대한 관점, 여기서 시장의 어떤 개화 관점에서는 로봇스타는 여기서 그룹 내 독보적인 어떤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영향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LG전자와 MS가 뭐 AI 비전 로봇에 대한 어떤 출시 여기 관련된 어떤 협력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좀 밝히면서 수혜 기대감도 좀 부각됐기 때문에 저는 로봇스타의 경우에는 지금 34,000원 미만에서는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도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8%대 꼬리 좀 달고 내려왔긴 했지만 단기 이벤트 안에서는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여기 관련된 흥행 기대감들이 LG 지분 투자 이슈가 좀 더 부각되는 로봇스타 안에서도 오히려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34,000원 미만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 주가 손절 라인 저희 어떻게 잡아가면 네,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목표가를 33,500원대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33,500원대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33,500원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29,500원. 손절가는 29,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로봇스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이 33,5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39,000원, 손절 라인 2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감까지는 전략을 어떻게 업데이트해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은 마감까지 비슷하게 지금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홍콩 증시가 좀 항생 지수가 지금 상당히 좀 강한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그 영향이 미치면서 비교적 좋은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장을 아마 좀 더 대비를 하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미국 CPI나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아마 내일 국내 증시도 같이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엔비디아가 반등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더 탄력적인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쉬었던 그런 섹터 중심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볼만한 정도 되면 그러니까 방산 관련주나 그다음에 아니면 제약 바이오 관련주 쪽으로 아마 내일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살펴볼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감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럼 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발표될 2월 CPI인데 이게 헤드라인 CPI가 3.1% 예상을 좀 했기 때문에 전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0.1%, 0.2%라도 더 상회를 하게 된다면 6월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좀 물 건너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예상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게 된다면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발표가 좀 난다면 저는 조정의 빌미 수준이 아니라 단기 어떤 과매도권 출현 물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염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예상치를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3월 14일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변동성도 오늘 장세보다는 내일 장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변곡점이 2월 CPI와 내일 장세에 관련된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 안에서
오늘 종가장 안에서 내가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면 비중을 뭐 최소한 10% 또는 20% 보유 비중을 최소 10% 20% 정도는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금 비중을 지금 확보하는 전략이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는 동반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 바이오주와 저PBR 섹터는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미국 아마케에 대해서 단기 모멘텀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HBM 관련 주들은 연중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